안녕하세요. 오픈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가 좀 어떤 건지 제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디입니다. 구독자 알람 해주세요. Let's go. 제가 저번에 투자 철학을 얘기하면서 좋은 회사를 싸게 산다. 그게 저의 투자 철학인데요. 그렇다면 좋은 회사가 어떤 건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의 개인적인 투자 철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짧은 영상에 좋은 회사란 해서 그거에 대한 모든 대답을 여러분과 나눌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좀 기초가 되는 저만의 좀 생각을 여러분과 좀 나누겠습니다. 좋은 회사라고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미래가 있는 회사겠죠. 미래가 좋은 회사. 지금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질 회사,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회사가 굉장히 좋은데 미래에 더 좋아지지 않고 나빠질 거라면 지금 아무리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투자를 한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정말 미래가 있는 회사, 아무래도 그게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돈을 엄청 잘 벌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예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돈을 많이 벌어도 이게 정말 투자할 만한 회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가 더 좋을 회사,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회사, 그 회사가 좋은 회사가 아닌가. 이제 예를 들면 모든 걸 좀 바꿔놓을 만한 그런 회사가 아무래도 미래에 정말 성장을 하고 대단한 회사가 되겠죠. 70년대, 80년대의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를 쓰는 모든 프로그램을 바꾸어 놓은, 그리고 윈도우라는 프로그램으로서 미래를 바꾸어 놓은, 그냥 컴퓨터 시장을 바꾸어 놓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때 태어나서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했으면. 그리고 또 1990년도,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정말 우리가 쇼핑하는 이 모든 것을 바꿔놓은 아마존, 정말 미래를 바꿔놓은 회사죠. 사람들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완전 바꿔놓을 만한 회사들,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다면 정말 그건 초대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골 의사라는 사람이 그 옛날에 SK텔레콤에 투자를 했었죠. 핸드폰. 그래서 대박을 치고 굉장한 부자가 됐죠. 미래가 좋은 회사,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질 회사, 그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하여튼 근데 이게 좀 힘들어요. 내가 이 회사를 골랐을 때 이 회사가 정말 미래의 그런 회사가 될지, 아무래도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희 채널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사는 회사 중에는 팔란티어와 슈레딩거가 있는데요. 그리고 저번에 여러분과 나눴던 업스타트, 이런 회사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도 미래가 있다. 미래에 정말 좋아질 거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 내지는 희망으로 산 회사인데요. 아마도 그런 회사를 살 때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미래겠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될지, 이 회사가 아이디어는 좋지만 정말 미래에 독점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죠.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도 굉장히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 회사들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겠죠. 하지만 살아남은 회사는 별로 없죠. 그중에 제일 커진 회사가 이제 아마존이고, 과연 내가 지금 투자한 회사가 미래의 아마존이 될 것인가? 공부하고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따르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건 미래가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저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미래를 바꿔놓고 대단한 기술을 내놓고 대단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이게 다 좋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버는 거죠. 그것도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회사는 돈을 많이 벌고 있다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영하고 설립된 지 별로 안 돼서 지금 당장은 돈을 벌 수 없지만 돈을 많이 벌 것 같이 보인다, 그런 회사가 이제 좋은 회사가 되겠죠. 이 돈을 잘 번다는 거와 좀 같이 가는 게 바로 성장률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아직까지 어닝이 마이너스라면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줘야 되겠죠. 돈을 안 버는 대신에
좀 있으면 돈을 벌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성장률이 좋은 회사를 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성장률이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돈을 벌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만약에 돈을 못 번다면 성장률이 어떤가 보자, 그렇게 좀 좋은 회사를 가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가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아니면 성장률이 그다지 좋지 않다면 저는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였어요. 저는 이제 테슬라라는 회사를 안 지가 꽤 됐는데 처음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디어도 좋고 그래, 전기차 미래가 되겠지, 다 좋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이 테슬라는 돈을 벌지 못했어요. 하여튼 놓친 거죠, 저는 버스를. 하지만 저는 저만의 철학으로 그래, 이렇게 오랫동안 회사가 진행됐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번다, 그렇다면 저는 좀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는 패스. 많은 회사, 투자할 만한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까지 어닝이 마이너스지만 투자하는 회사들이 꽤 있죠. 하지만 거기에도 좀 룰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IPO가 된 지 얼마 안 됐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다면, 그렇다면 성장률을 보고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회사가 설립된 지 정말 오래됐고 몇십 년이 됐고 IPO를 한 지도 몇십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저는 좀 패스예요. 그 회사가 굉장한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가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굉장한 일에 몰두하고 있어도 회사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저는 패스입니다. 지금 굉장한 일을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매니지먼트가 어닝을 마이너스로 내렸다면 투자할 회사도 많고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저는 그런 회사는 우선 그냥 패스. 그냥 그런 거는 영한 회사들, 오래되지 않은 회사들, 지금 막 설립된 스타트업, 그런 회사들이 한다면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가 있지만 오래된 회사, 지금까지 못했는데 만약에 때문에 그 회사에 투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룰이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미래만 보고도 투자할 수 있지만 좀 된 회사는, 좀 오래된 회사는 미래만 보고는 투자할 수 없다. 그래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 투자했던 브리티시 아메리칸 타바코 컴퍼니, 거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버라이즌, 이런 쪽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은 별로 좋지 않지만 돈을 엄청 많이 벌고 있고 튼튼한 회사고, 그 회사가 10년 안에 망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장률만 보여준다면 저는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들은 만약에 성장률이 15% 이상, 20% 이상이라면 당연히 저는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적어도 40% 이상, 저번 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업스타트는 4년 동안 에버리지 성장률이 62%였어요. 그리고 2020년에서 요번 해의 첫 번째 분기, 그 1년간은 거의 100% 이상, 90%에서 117%, 그거의 성장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다른 스타트업과 스타트업을 비교해도 굉장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했고, 게다가 그 회사는 어닝이 포지티브였어요. 돈을 태우지 않고 조금이지만, 그냥 50억이 좀 넘는 돈이지만 그래도 돈이 벌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는 거, 성장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런 회사가 좋은 회사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거는 조금 찾기가 힘든 거고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오늘은 철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바로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어떤 어드밴테이지예요. 컴페티티브 어드밴테이지. 이제 워런 버핏은 못이라고 그러죠. 못이 있어야 된다. 이 못이라는 것은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어떤 회사에 투자할 때 꼭 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 회사만의 특별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다르게 말하면 그 회사만이 갖고 있는 거라 다른 회사에서는 좀 카피할 수 없는 그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회사죠. 이 코카콜라가 갖고 있는 못은 바로 브랜드 파워예요. 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에서 주는 어떤 이미지, 그 뉘앙스, 그래 콜라는 코카콜라지가 있어요. 진짜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어떤 사람은 코카콜라를 정하고 어떤 사람은 펩시를 먹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놔뒀을 때 눈 가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을 때는 코카콜라 병을 보고 펩시 병을 봤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선호하고 더 맛있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가 주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플이라는 회사에도 못이 있죠. 애플만의 기기, 그리고 그 애플 세계에만 있는 어떤 이코시스템,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애플이 주는 심플리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심플한 디자인과 그 애플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뭐 컴퓨터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 심플함에서 주는 멋, 그리고 애플 거야, 정말 이거는 애플 거네 라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과 하드웨어가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애플이 좀 비싸지만 그 비싼 돈을 주고 애플을 사게 되죠. 그게 애플이 갖고 있는 컴패리티브 어드밴티지인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회사를 내가 봤을 때, 어떤 회사를 공부했을 때 그런 게 보인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 그리고 성장을 엄청나게 해요. 그럼 그 회사엔 투자를 해야죠. 그거보다 더 좋은 회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은 회사를 만드는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생각해서 좋은 회사는 또 이런 게 있었지 하면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좋은 회사를 싸게 사는 것. 오늘은 좋은 회사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에는 좀 싸게 사는 게 뭔지, 뭐 어떻게 돼야 싼 건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